지금의 결혼식은 축하의 자리를 넘어 이제 가격부터 의심받는 시장이 됐습니다. 단 하루, 길어야 서너 시간짜리 예식에 평균 3천만 원이 들고 식대는 1인 10만 원을 넘긴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돈을 써도 결혼이 더 행복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 부부들은 웨딩홀 대신 공항으로 향하고 공정위는 예식업계에 과태료를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비싼 하루가 어떻게 가장 먼저 거부당하기 시작했을까요? 결혼식 잘하는 거랑 결혼해서 잘 사는 거랑 일도 관련 없습니다. 어느 결혼 관련 영상의 댓글란에 올라온 이 한 줄에 좋아요가 수천 개씩 붙었습니다. 그 숫자를 만든 건 분노도 억울함도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예식을 치르고도 금방 멀어진 부부가 있는가 하면 혼인신고 한 장으로 시작해 오래도록 잘 살아가는 부부도 있습니다. 댓글창에 쏟아진 건 축하의 후기가 아니라 결혼식의 크기와 결혼 생활의 행복이 꼭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경험담이었습니다. 한때 결혼식은 두 사람의 출발을 알리는 비교적 단순한 의례였습니다. 지금처럼 항목이 잘게 쪼개지고 선택할 때마다 비용이 붙는 구조는 아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결혼식은 축하의 자리를 넘어 아주 정교한 소비 시스템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웨딩홀 대관료, 스드메 패키지, 식대, 본식 스냅, 주례, 패백, 부케, 답례품까지 이름만 다를 뿐 돈이 빠져나가는 통로는 끝없이 늘어납니다. 실제로 2025년 조사 기준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2천만 원대였고 서울 주요 예식장에서는 식대 부담도 크게 올라 예비 부부들의 체감 비용이 더 커졌습니다. 혼수는 빼고 예식 자체만 치르는데도 서울에서는 체감상 3천만 원 안팎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 씁쓸한 건 돈이 불어나는 방식입니다. 하객 수에 맞춰 홀 규모가 커지고 홀 규모에 맞춰 식대가 뛰고 식대가 오를수록 축의금 부담도 같이 올라갑니다. 결국 두 사람의 출발을 위한 자리라기보다 혼주의 체면과 하객의 부담이 서로를 밀어 올리는 구조가 굳어져 버린 겁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은 그 한가운데서 하루 종일 웃고 서 있어야 합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인데도 정작 자기 결혼식을 온전히 누릴 틈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조명이 꺼지고 나면 남는 건 앨범 몇 권과 빠져나간 잔고, 그리고 늦게 도착한 질문 하나입니다. 이 결혼식은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비싸진 적이 있었을까요? 2026년 현재 서울의 예식장들은 식대 부담이 크게 올라 1인당 10만 원 안팎 또는 그 이상을 체감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하객이 200명이면 식대만으로도 수천만 원이 오갑니다. 예비부부 입장에서는 한 사람을 더 부를 때마다 비용이 늘고 하객 입장에서는 청첩장을 받을 때마다 축의금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부르는 쪽도 부담스럽고 가는 쪽도 부담스럽습니다. 지금의 결혼식은 축하보다 계산이 먼저 떠오르는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여기에 부모님 세대의 품앗이 문화까지 얹히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수십 년 동안 남의 결혼식에 빠짐없이 봉투를 넣어온 부모님에게 결혼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그동안 주고받은 관계와 돈이 한꺼번에 돌아오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결혼식을 줄이겠다고 하면 부모님은 형식의 축소보다 그동안 쌓여있던 인간관계와 축의금의 흐름이 끊기는 일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이쯤 되면 축의금은 축하의 표현이 아니라 정산의 대상에 가까워집니다. 결혼을 앞둔 커플은 하객 명단을 정리하면서 예상 식대와 축의금을 나란히 놓고 계산합니다. 어디까지 초대해야 하는지, 몇 명이 와야 손해를 줄일 수 있는지부터 따지게 됩니다. 하객의 마음도 편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결혼식은 오랜만에 전하는 축하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 생활비 안에서 억지로 비워야 하는 지출입니다. 그래서 청첩장을 받는 순간 먼저 드는 감정이 기쁨이 아니라 한숨이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결혼식이 관계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관계를 시험하는 자리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더 답답한 건 이렇게 쌓인 피로와 부담이 비용 구조를 만든 쪽으로 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비싼 예식장과 불투명한 가격표를 탓하기보다 초대한 사람을 원망하고 초대받은 자신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결국 시스템이 만든 압박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으로 번져버리는 거죠. 문제는 이 부담이 사람들 사이의 눈치와 의무감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당사자들이 실제로 돈을 쓰는 과정에서도 더 큰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스드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예비부부들의 분노가 가장 많이 쏠린 곳도 바로 이 세 글자였습니다. 노웨딩이라는 말이 퍼진 건 단순히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불어나는 방식이 너무 불투명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안내받은 가격만 보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계약하고 나면 원본 파일 비용, 추가 보정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 스타트비처럼 처음엔 잘 보이지 않던 항목들이 뒤늦게 붙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드는 드레스는 대개 업그레이드라는 이름으로 추가금이 붙었고 계약서 바깥에 있는 비용은 당연하다는 듯 따라왔습니다. 이런 식의 깜깜이 견적과 위약금 문제는 일부 업체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공정위는 2024년 18개 결혼 준비 대행 업체의 약관을 심사해 추가 요금과 위약금 기준을 불명확하게 적어둔 조항들을 시정했고 사진 파일 구입비와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 스타트비 같은 항목도 기본 제공 서비스에 포함하도록 손봤습니다. 소비자 불만도 이미 쌓일 만큼 쌓여 있었습니다. 소비자 단체 협의회에 따르면 스드메 관련 불만 상담은 최근 3년간 4,788건에 달했고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계약 해제 거부와 과다한 위약금 문제였습니다.
인생의 경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소비자 분쟁의 온상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결국 정부도 약관 시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2025년 결혼 서비스 사업자에게 세부 품목, 가격, 환불 기준, 위약금 등을 미리 공개하도록 하는 고시 개정을 예고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제도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많은 2030이 결혼식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돈을 쓰는 과정이 끝까지 납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제도를 손보는 사이 예비 부부들은 이미 자기 방식으로 답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버질로드를 걷는 시간 단 몇 분을 위해 큰 돈을 쓰는 게 맞는지, 아니면 같은 돈으로 두 사람의 출발에 더 도움이 되는 곳에 쓰는 게 맞는지 질문 자체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결혼을 준비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식은 줄이거나 아예 생략하고 그 비용을 여행이나 주거, 생활 기반으로 돌리려는 선택이 늘고 있습니다. 듀오의 2025년 조사에서는 신혼여행 비용이 전년보다 33.1% 증가했고, 2026년 조사에서는 노웨딩이나 전세 월세로 현실적으로 출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결혼식이 남에게 보여주는 출발선이었다면 지금은 두 사람이 실제로 살아갈 기반을 먼저 챙기는 쪽으로 기준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트렌드 모니터 조사에서도 가까운 사람만 초대하는 스몰 웨딩이 더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이 56.3%, 향후 스몰 웨딩을 선택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63.5%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커플은 예식 비용을 신혼여행에 더 쓰고, 어떤 커플은 그 돈을 보증금이나 가전, 생활비에 보탭니다. 하루의 형식보다 몇 년의 생활을 택하는 쪽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기 시작한 겁니다. 숫자로만 보면 이 계산은 꽤 합리적입니다. 여행은 좋은데 엄마 축의금은 어떡할 거니? 노웨딩을 결심한 커플이 가족에게 말을 꺼내는 순간 이야기는 낭만이 아니라 현실로 넘어갑니다. 자녀 세대에게 결혼식은 줄일 수 있는 비용이지만 부모 세대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30년, 40년 동안 남의 결혼식에 빠짐없이 봉투를 넣어온 부모님에게 자녀의 결혼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그동안 주고받아온 관계와 돈이 한꺼번에 돌아오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예식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부모님은 형식의 생략보다 그동안 쌓여있던 축의금의 흐름이 끊기는 일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자녀 세대의 계산은 자주 힘을 잃습니다. 아무리 합리적으로 따져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전혀 다르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안 하면 끝이지만 우리는 평생 넣어온 게 있다는 말이 나오면 합리적인 계산은 힘을 잃습니다. 갈등도 그래서 깊어집니다. 자녀는 하루짜리 행사에 왜 그렇게 큰 돈을 써야 하느냐고 묻고, 부모는 그 하루가 아니라 수십 년의 관계를 보고 있다고 답합니다. 결국 노웨딩을 둘러싼 가장 큰 충돌은 예식장보다 집안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부모 세대에게 결혼식은 축하의 자리를 넘어 수십 년 동안 주고받아온 관계와 축의금이 돌아오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족을 설득했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집안의 벽을 겨우 넘고 나면 이번엔 집 밖의 눈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친구와 친척, 그리고 무엇보다 직장입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팀 단체 카카오톡방에 청첩장 링크 하나가 올라옵니다.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건 축하보다 계산입니다. 한국의 직장 문화에서 결혼식은 개인적인 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팀장에게 청첩장을 안 주면 서운하다는 말이 나오고, 주면 또 부담을 줬다는 반응이 따라옵니다. 안 주기도 어렵고 줘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특히 조직이 클수록 이 부담은 더 뚜렷해집니다. 부서 단톡방에 링크가 올라오는 순간 축의금은 선택이라기보다 관례처럼 느껴집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동기냐 선후배냐로만 딱 자르기보다 직접 가서 식사까지 하면 10만 원, 못 가면 5만 원, 그리고 사적으로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분위기죠. 결혼식이 몰리는 봄과 가을에는 청첩장이 한꺼번에 겹치고 월급에서 적지 않은 돈이 봉투값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노웨딩을 택한다는 건 단순히 예식을 안 하는 선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직장 안의 관계와 관례에서 한 발 비켜서겠다는 뜻으로도 읽히기 쉽습니다.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이런 관계가 업무와 협업, 평가 분위기와도 완전히 분리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노웨딩이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쉽게 결심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결혼식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직장 생활의 관례가 된 사회. 축하는 점점 옅어지고 남는 건 참석 여부와 봉투 금액에 대한 부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른 방식으로 출발하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뒤 가족 몇 명과 조용히 식사를 하거나 가까운 사람들만 불러 작은 공간에서 짧게 예식을 치르는 방식입니다. 드레스와 턱시도, 대형 홀과 긴 순서가 꼭 있어야 결혼이 완성된다고 보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선택은 더 이상 아주 낯선 방식만은 아닙니다. 최근 조사에서는 신혼부부의 92.5%가 스몰 웨딩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답했고, 일반 결혼식 평균 비용은 1,842만 원인 반면 스몰 웨딩은 891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도 향후 스몰 웨딩을 선택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63.5%, 다양한 형태의 스몰 웨딩이 더 등장할 것 같다는 응답이 69.2%로 집계됐습니다. 중요한 건 규모를 줄였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결혼식의 중심을 다시 두 사람에게 가져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정해진 순서를 소화하는 것보다
정말 가까운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두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출발하는 쪽에 더 의미를 두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이런 선택이 쉬운 건 아닙니다. 부모님의 아쉬움도 남고 주변의 시선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식의 크기가 결혼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는 껍데기를 줄이는 대신 그 안에 무엇을 채울지를 스스로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노웨딩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짧은 문장 아래에는 많은 공감이 달렸습니다. 화려한 예식 뒤에 후회만 남았다는 사람도 있었고, 소박하게 시작했지만 지금 더 만족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연은 달랐지만 밑바닥에 깔린 생각은 비슷했습니다. 결혼식은 보여주는 행사가 아니라 두 사람이 살아갈 삶의 출발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3천만 원은 결코 가벼운 돈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보증금을 보태는 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신혼생활 첫 해를 버티게 해주는 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돈을 몇 시간짜리 예식에 쓴 것과 앞으로의 생활을 바치는 데 쓰는 것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서로를 약속하는 순간의 벅참도 분명 가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가 산업의 가격표와 사회적 관성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커지고 정작 두 사람만 지치게 만든다면 한 번쯤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결혼식의 본질은 두 사람의 약속입니다. 산업이 만들어 놓은 상품이 아닙니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잃게 되는 건 예식장 매출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한 젊은 세대의 신뢰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질문은 결국 하나로 남습니다. 여러분의 3천만 원은 남의 기억에 쓰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두 사람의 삶에 쓰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